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통풍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한 13년 전쯤에 그 시기에 뜸을 하면서 보교당에서 환자를 한 1000여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때 40대 후반에 젊은 40대 초반이구나. 42 정도 됐는데 아이 엄마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안 펴져요. 그래서 뜸을 뜨고 식품을 먹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등에서 오는 신경이 약간 마비가 들어간 거예요. 혈관에서 앞뒷면이 있는데 이 당길 때 오는 이 안측 내측하고 이 등 쪽에서 오는 이 위로 올라가는 이 윗부분의 탄성이 보통 노화가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들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등 쪽이 경직화된 거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척추를 따라서 부드럽게 열을 가하고 식품이 들어가고 또 그때는 기공으로 좀 보았으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루 조금씩 그러면 그 기능이 확대가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영역인데 조금 달라요. 그건 또 신경 센서에 마비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후에 만난 환자들 보면 이 관절 마디가 부어올라요. 시끈하고 화끈하고 아파요. 또 쿡쿡 쑤시고 그 통감이 있어요. 부어오르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부어오른 상태에서 손가락이 돌아가 방향이 뒤틀려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무릎에 들어오는 관절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되려면 부어올라 열이 나고 부어올랐다가 염증 물질이 빨리 분해가 안 되면 거기 반복되면서 염이 생겨요. 관절염이. 식품이 염증을 분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때 수분 섭취가 이루어져야 몸 밖으로 약간의 염분하고 그 작용을 해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그 영역이 있어요. 에이즈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에이즈가 장 내벽에 내측의 그 지방층에 있어요. 실제로 에이즈 균 자체는 좀 약해요. 사람이 그 T세포나 대식세포에 노출되면 잡아먹혀요. 근데 그 지방층에 있으면서 사람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이 들어갔을 때 장을 통과하면서 71도에서 73.1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장 내측에 있는 원래 소기름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는 배가 냉한 사람은 혈관에서 녹아나가지는 못해요. 그 열성이어야 돼. 그래야 장 내측에서 내벽에 있던 지방이 녹아서 배출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끈끈한 변, 이 변 색깔만 봐도 그 신진대사가 보여요. 열성이 있는 거, 또 매운 거, 또 푸르딩딩한 거, 차가운 냉물에 의해서 나가는 거, 물에 뜨는 거, 가라앉는 거,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신진대사라고 하는 영역이 장을 통과하면서 지방이 녹아나가면 T세포, 대식세포에 의해서 에이즈균이 잡아먹혀요. 그래서 소멸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그런 영역으로 들어서 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약이 되질 않아요. 개인적 그 영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현 시대에. 그래서 식품의 영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병증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터넷에 많아. 스님이 이야기할 때는 식품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각 장기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내려오죠. DNA라고 하는 영역에. 그래서 몸에서 어느 장부가 문제가 들어오면 그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뒤로 가면 장기 이식이라는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게 확장이 일어나서 지금 벌써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게 여러 번 시도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다른 신체 전신마비 환자들한테 이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많이 벌써 이야기가 되고 십수년부터 이야기했는데 목을 떼어서 사람의 건강한 사람 금방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된 사람하고 같이 목을 떼어서 몸에 붙이는 그런 수술이 진행되어지고 노화라고 하는 영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구글이나 이런 영역에서 1조 4천억 지금 한 2조 될 거예요. 8천억 더 들어가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0.1%의 가능성에도 투자를 해요. 어떤 사람은 화성 간다 하잖아요. 내막으로 들어가면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영역에 물론 세금으로 다 거쳐서 나갈 돈이니까 무언가 시도를 해서 그 영역으로 해서 세금을 터는 또 다른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사람들한테 좀 다른 영역을 보기 위해서 연구비나 이런 게 다 비자금으로 형성되는 현실적인 영역이 그래요. 너무 많은 걸 봐도 피곤해. 그냥 개인적인 견해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그러한 신경 센서, 줄기세포에 의한 장부가 다시 살아날 때 그 기능도 그대로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나려면 막힌 혈관이 다 열려서 모세혈관까지 다 열려서 노폐물, 기름, 찌꺼기 이런 영역이 림프관이 다 온몸에 있기 때문에 기름, 찌꺼기는 말단에까지 다 있어요. 염증 물질 그것이 변화돼서 밖으로 배출한다면 염증 물질로 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육부 기능이 살아나면서 젊은 모습을 하고 90벽을 간다. 스님이 이야기하고 또 권해주고 시기가 있어요. 75세, 70세 들어오려면 힘들어요. 경제적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딱 60대에도 제가 얘기해요. 60대에 이게 65세를 지나가면 힘들어지니까 이때 시작하세요 하고 권하고 그 이전에 하면 더욱더 좋고 근데 그 이전에는 50대 이전에 40대 이 영역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안 해요. 일반 대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완전히 경제적 영역에서 한 300억 이상 되니까 뭐가 좋은 게 없나 하고 시도를 많이 해요. 100억대만 돼도 시도하는데 그게 건물에 갇혀 있거나 쓸 돈이 아니면 못 써요. 자기가 벌어온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하고 거기 매여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그냥 보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스님이 이야기할 때도. 유산 상속이라 하고 재산을 자식한테 줄 때는 젊을 때 줘. 젊을 때. 그걸 안고 있다가 멍청하게 뒤에서 죽고 나서 아니 50대 자식이 50, 60대 가지고 물려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젊었을 때 돈도 젊었을 때 쓰는 거지. 그 나이 돼 가지고 나라에 상속세 40%씩 두드려 맞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스님이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60대 처한 사람들 이야기 해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딱 캐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게 한두 번 권하다 나중에 피곤해지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더 중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더 어느 영역에 올라가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고민한 사람이 있을 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몸이 약간 건강하거나 젊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식이 안 되고 그나마 병증이 있어야 그냥 시도를 하기 시작해. 또는 주변에 가족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 영역이 들어오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몸을 젊은 몸으로 90벽에 관한 비밀이기도 하고 먹었을 때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의 말단에 있는 노폐물까지 걷어서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장부에 있는 줄기세포 영역에 이런 장기가 다시 재생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영역의 지감이 드러나는 것. 이게 비법이에요. 인식체계도 주변 사람은 늙고 본인은 젊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아,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제가 늘 이야기를 했고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의 그 착각일 뿐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체의 생체의 그 에너지 장이 있어요. 그게 빛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눈에서 나오는 안광도 강경한데 젊은 사람 강경하고 나이 든 사람 강경은 틀려요. 강경한데 강경화에서 약간 푸른빛이에요. 푸르스름한데 젊은 사람은 그래도 눈에 약간의 신장이 그래도 약간 아직은 힘이 있어서 좀 맑음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들어오면 콩팥도 기능도 완전히 모아서 눈에 탁도도 떨어지고 또 흑달이라고 해서 약간 검은 빛이 돌아요. 말을 조금 다른 영역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이 노폐물이 막히면서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말단에 쌓여서 통풍도 그래요.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이 발에 가서 그것도 통감이 굉장히 아프고 한 게 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하초로 가는 이유가 올라오는 하지에 모세혈관이 제일 먼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제품을 그땐 팔풍단이에요. 팔풍단을 줬을 때 팔풍단이 원래 뇌로 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온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딱 먹고서 20분 정도 지나면 통감이 확 줄어버려요. 통풍 환자를 놓고서 이렇게 딱 주워보면 명확하게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이렇게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 안에 기능이 살아나고 하니까 또 병을 이루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병이 소멸하는 그 인연이 그렇게 해서 인과가 들어온 거예요. 철저히 인연에 의한 인과지 어느 날 문득 또는 뭐 약처럼 거 가서 뭐 공격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역도 아니고 그게 좀 달라요. 그 부분이. 그 이전에 중국으로도 이렇게 갔고 홍콩에 또 전달되어지고 또 미국으로도 가고 주변의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아랍의 그때는 사우디 쪽에서 온 어떤 사람들인데 그때도 전달을 한번 했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역들하고 인연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식품이 그렇게 번져요. 또 먹으면 없어지고 뭔지 몰라. 벌써 그렇지만 먹었을 땐 그만한 인연에 의한 인과이기 때문에 뭐 기분상으로 좋다나 뭐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화학 공식처럼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이 들어갔을 때 장부에 독소를 거두면 신진대사에서는 노린내, 비린내 이런 냄새죠. 그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꼭 정화조 푸는 냄새가 나고 뇌지방이 녹으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니까 가스가 많이 나가고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 확 줄어들어요. 젊은 모습으로 가면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바뀌어요. 노인들 방의 문을 딱 열면 그 사람의 장부의 상태에 따라서 냄새 그 공간에서 오는 게 확 드러나요. 그러나 아이 방을 딱 열면 그 안에는 생기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장부에서 나는 그 냄새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과 어른 방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적으로 자연에 살면서 자연에 이 동화돼서 교류를 하면 그만큼의 공덕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스님은 도시가 좋아. 그전엔 산이 좋았는데 산이 나쁘다가 아니라 약이 인연이 닿아서 스님의 영역에 또 삶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을 피기 위해서 도시적 위치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산에 가서 수많은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왔고 그러지만 약간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책을 가지고 또는 의학적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많이 공부하고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님의 직연에서 또 환자를 수천 명 이렇게 보다 보면 보여지는 영역이 있어요. 의사들이 망진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차트를 보고 그 기록을 보고서 인식하기 해서 분석하는 것은 분석에 대한 영역의 확장이지 사람을 보고 그대로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병 상태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직 병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 지금 현재 어느 영역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병은 아니지만 몸에 문제가 있는 영역을 보아서 미병 상태에서 그 고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뭐 괜찮아요? 가세요. 사람 안 봐도 돼요. 그냥 차트 해보고 뭐 피 검사하고 막 문제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고 가요. 또 사람 그걸 믿고. 근데 몸은 이상이 안 좋아. 나중에 병 걸려서 오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본인이 몸이 피곤하고 졸리고 이상하게 안 좋아도 병원에서 이상이 없대 이래 얘기하는 거야. 병이 안 걸렸 병이란 병증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병의 원인이 있는 그 미병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피곤함이나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혈관의 이야기예요. 노폐물 분해가 되지 않은 단백질 염기 변성에 의한 그 염증 물질이 하루에 1.5에서 2kg 정도 만들어지는 그것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 또 먹는 음식이 중탁하고 또 환경의 공간에서 오는 환경 호르몬이 이런 것이 폐로 들어와서 미세먼지라 얘기하죠. 예전에 인산의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 이야기할 때는 그 색소 분자라고 하는 영역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죠. 미세먼지라 하고. 어쨌든 이야기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또 통풍 다 모세혈관의 이야기예요.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연결선상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복용을 하고 약간의 심박이나 이런 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영역 또 다이돌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깨달았을 때 감동할 때 그때 몸의 면역체계가 확 올라가는 호르몬이 분비하면서 영적인 그 영역이 확장할 때 건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생기고 면역체계도 높아지고 예술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고 예술을 할 때 그 발생되어지는 그런 호르몬 분비라든지 아드레날린, 다이돌핀 깨달을 때 일어나는 와 하고 할 때 그 힐링이 된다 하죠. 그 감동적인 그 영향을 받을 때 공명할 때 예술품을 보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어떤 풍광이 와 할 때도 마음에서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술보다 더 예술이지. 볼 때마다 자연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와 하고 이야기할 때는 예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류마티스 스님이 지나온 인연에서 관절염하고 통풍하고 그런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이 마비가 된 영역을 보아왔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식품의 영역에서 인연이 닿은 분들은 잘 섭취를 하고 또 춥지 않게 척추하고 겨울을 날 때는 핫팩을 잘 붙여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꼬리뼈하고 그쪽에 한섭을 맞으면 뒤로 갔을 땐 신진대사에 충격이 와요. 그래서 몸을 잘 보충을 해서 건강한 영역으로 한 발씩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또 다른 영상으로 하나씩 스님이 자꾸 올려줄 거예요. 참고하고 자 기운차게 See you.